청와대 요리사 중에서 중식 요리사는 없었어요. 청와대 최초. 대통령 요리사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린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31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연소. 최연소 중식 전담 셰프. 만 20년 4개월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최장기간 청와대에 몸담았던 유일무이한 셰프 천상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되게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한 20년 이상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20년간 무려 5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은 천상현 셰프. 그가 들려주는 청와대 음식의 모든 것 함께 만나볼까요? 최초, 최연소, 최장기간. 전무후무한 이력을 남기고 청와대를 떠난 그를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중식당. 포장하고 왕수보 저 깐풍기 포장 하나. 네. 그리고 짬뽕 하나, 짬뽕밥 하나 나가야 되고. 소문난 손맛을 찾아 몰려드는 손님들 덕에 오늘도 주방이 분주합니다.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하던 노하우를 담아 이제는 대중을 위해 매일 불 앞에 선다는 천상현 셰프. 손님상으로 나가는 모든 음식에는 그의 정성스런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귀빈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식재료도 직접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약간 좀 싱싱한 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문한 만큼 양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누군가에게 맡겨도 될 법한 일을 솔선수범하는 천상현 셰프. 청와대 생활이 남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가 아파서 안 나온다 하면 뭐 전표도 올 수도 있고 튀김도 튀길 수도 있고 프라이팬 가서 요리가 할 수도 있고 면도 뽑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명절 때 사람이 좀 부족하면 설거지도 해요.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은 식당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홀과 주방을 넘나들다 보면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오늘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처음 오신 분이 그냥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먹어서 이미 인정했고 대통령님들이 드신 거라 해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이제 서민적인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있는 맛이라고 표현할까? 네. 그리고 또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맛. 네.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 또한 셰프의 몫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답니다. 전쟁 같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쉬어갑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바보 셰프라 불릴 만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정말 직원들 스트레스 1도 안 주시고 바보 셰프예요. 너무 좋아요. 청와대 한 20년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뭐 요령도 안 피우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버텨온 게 아마 그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20여 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 김대중 대통령. 남자 시계, 여자 시계. 아파 보여. 그래서 DJ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최연소로 들어갔죠. 제일 어린 대통령 요리사로 들어가서 31살 최연소 나이에 최초의 중식 전담 셰프로 청와대에 입성한 천상현 셰프. 무려 20년간 5 대통령의 삼시세끼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뭐 청춘을 바쳤다고 하는데 청춘을 바쳤다기보다는 재밌게 청춘을 보낸 곳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만큼 켜켜이 쌓인 물건들.
네, 봉황마크는 접시에는 다 봉황마크가 다 있어요. 영빈관에서 쓰던 디물이 갈비찜이랑 찬란했던 청춘의 순간이 녹아있어 더욱 소중하답니다. 좀 애착이 가고 한다는 거는 솔직히 셰프다 보니까 젓가락 숟가락 그쵸? 셰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선망하는 자리. 천상현 셰프는 무려 20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수석 셰프 모임에 초대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셰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 음식에 대한 거, 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그 어려운 이유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음식 알려주는 거, 그 모임 자체가 대통령 수석 셰프 뭐 이런 쪽에 그 관련되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나오게 되면 자동 탈퇴가 되는 거죠. 청와대 출신 셰프가 알려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음식. 첫 번째는 각종 채소가 아낌없이 들어가는 국물 요리. 먼저 식감을 살려 채소를 볶아줍니다. 야채하고 이 국물하고 담백하게 먹는 면 요리예요. 유난히 중식을 좋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찾는 메뉴였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야채탕면. 중국 요리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대식가였어요. 연세가 드셔서 조금 좀 양이 줄은 거지. 중식 습이 많잖아요. 습에 김밥, 김치를 달달달 볶아서 김치만 넣은 조그만 꼬마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렇게 드시고. 가장 인기였던 또 다른 메뉴. 새콤달콤한 어향 소스에 큼직하게 썬 가지를 버무려 만드는 가지 덮밥인데요. 떨어진 입맛을 돋우는 데는 이만한 메뉴가 없다고 합니다. 어양가지 덮밥은 제철일 때 저희가 또 제철에 가지가 나오면 대통령을 모셨던 거고 뭐 사람들이 뭐 청와대는 뭐 진짜 뭐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뭐 금가루 뿌린 뭐 반찬에 그건 아니고요. 검증된 식재료를 쓰고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써서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신선한 겨울 제철 식재료가 듬뿍 들어가는 음식. 소탈한 면 요리를 즐겨 먹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은 굴탕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여러분들도 좀 늦게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라면 끓일 수 있는 걸 넣어드리면은 직접 본인이 그 여사님하고 같이 이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계란, 파 송송해서 넣어주시면은 아침에 저희가 좀 늦게 출근해도 되고. 대통령이 사랑한 천상현 셰프의 중식 요리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청와대 생활. 다시 떠올려도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들은 이제 잡곡밥을 연세가 드시니까 잡곡밥을 드세요. 근데 잡곡밥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밥통을 눌려야 되잖아요. 띵동 하면은 저희가 음식이 나가요. 근데 열어봤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비서실, 비서동에 먹는 직원 식당으로 뛰는 거예요. 진짜 전력질주에서 뛰어갔다 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약간 고바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한 사람은 땡칠이 돼가지고 누워있고 좀 다잡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날 밤 다녀왔습니다, 엄마. 네. 식사를 했어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귀가하는 그를 반겨주는 건 바로 가족들입니다. 곧장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이 집안의 수석 셰프는 바로 어머니. 이거 음식 다 하신 거예요? 했지. 오늘은 사 먹는 거 없어. 오늘의 저녁 메뉴는 구수한 된장찌개. 저는 음식을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셰프를 하지 않나. 종일 남을 위해 요리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답니다. 금방 쌀 잊혀놨다가 온다 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끈뜨끈하면 먹으려고. 찌개도 저희 어머님은 저희 남편 오기 전까지 줄였다 저기 했다 해가지고 오자마자 뜨끈뜨끈하게 해서 주세요. 항상 정말.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밥상. 고생하고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네, 아유 뭐 항상 우리 엄마가 하는 밥은 맛있지 뭐. 오늘 어머니가 겉절이도 또 담그신 거예요. 어제 온다고 해서 어저께 담갔지 오늘 안 담갔어.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어머니의 손맛을 쏙 빼닮은 천상현 셰프. 이것도 있고. 아니. 저도 이제 그 맛을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지금 뭐 셰프이지만은 그 간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토목 전공한 사람이 셰프의 길을 갔는데 그 영향은 유전적인 영향을 DNA는 받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네.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면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보내야 했던 어린 시절. 그때 꿈은 사실은 꿈은 없었어요. 내가 군인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왜냐면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냥 목표가 없었던 거죠. 목표는 없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던 청년. 대학 졸업 후엔 보험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꾸렸답니다. 우리는 이제 신라 호텔에서 저 사람을 이제 조리 보조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죠. 뭐. 우연찮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전담 요리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저는 청와대에 대통령 요리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한국 사람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천을 2명이 받게 돼요. 추천을 받게 돼서 이제 거기서 1명이 추천돼서 이제 신혼주의를 2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최초이자 최연소 셰프에서 최장수 청와대 셰프로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늘 묵묵히 일하던 그는 가족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유 거기서 저기 한 데서 잘해서 나올란가 어쩔란가 이제 그런 저기도 있었고. 걱정. 다 자랑스러워요.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지난날. 근데 이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큰 애랑 작은 애랑 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밖에서는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는 셰프였지만 가족들에겐 늘 주인 같은 마음이었다는 천상현 셰프.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를 가려면은 스케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미리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이라는 게 대통령 스케줄이고 스케줄이기 때문에 잡았는데 뭐 당일날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핸드폰에 뭐 누구 있냐고 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자냐고. 그러니까 전화가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뭐 그런 점검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비상연락 같이 뭐 그런 것도 새벽에 하고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생활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좀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청와대 셰프의 숙명이었죠. 그러니까 가족 얘기하면 다 미안해요. 아이들은 1살 때, 5살 때, 뭐 10살 때 이렇게 그 시기에 같이 이 생활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못하다 보니 그 시절은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저만의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안한 거죠. 가장으로서 부족했던 시간들이 못내 미안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천상현 셰프.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외출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가볍게 병원 갔다가 업장 나갔다가 결과는 좀 더 전화해서 알려줄게.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아내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조금씩 이제 고장 날 때잖아요. AS도 못 바꿔서 고쳐서 써가면서 유리하지 뭐. 그래서 좀 서글퍼요, 서글퍼.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나둘 이상 신호를 보내는 몸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다녀오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발걸음. 기나긴 진료를 마친 천상현 셰프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때요? 검사 결과는 어떠세요? 검사 결과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3주 후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복잡해지는 마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내느라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뭐 담담하게 그때까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란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무님. 야, 이거 누구야? 아이고. 지금의 천상현을 있게 해준 스승 후덕죽 셰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감회가 새로워요. 어?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이고 잘 됐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도 호상무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가. 너도 자네. 오랜만에 마주하는 얼굴에 애써 눌러 담았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눈물이 나. 왜 나보고 그 눈물 그렇게 잘 생겨?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잊지 않으니까 이제 참 고맙다. 에? 잊지 않으니까 이제 참 고맙다. 에? 호텔 주방 막내 시절 우러러보는 하늘과도 같았던 후덕죽 셰프. 우연치 않게 친구 따라 같이 가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저희 막 입사했을 때는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셨어요. 아, 그때는 부장이었겠구나. 네, 그때 부장님이셨다니까 92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아. 천상현 셰프에겐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은인이기도 하죠. 이분 밑에서 배운 분들이 참 음식도 맛있고 깔끔하고 이런 말씀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한 정부 롱런할 수 있지 않았나. 저도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지. 침착성하고 자기 이제 정성이 들은 그 자세 이거 돼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곳이 장소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제가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믿었고. 그저 요리가 좋았던 청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석 셰프가 되기까지 믿고 지지해주는 스승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우상이죠. 한참 한국 사람이 없었을 때 받아주셔서 그때 당시에 상무님이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자주 촬영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재료랑 거 아끼지 말고 손님들한테 많이 주면서 아끼지 줄 건 안 주면서 아끼는 거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든든한 지원군의 응원에 다시금 힘을 내봅니다. 잡채지만은 잡채를 약간 중식 스타일로 한번 집에서 금방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퓨전 잡채?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는 도통 잡지 않던 칼을 빼들었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인 잡채가 중식 셰프의 손을 거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요? 천상연표 휴전 잡채의 포인트는 바로 이 소스. 이 굴소스에 간장 역할도 다 하기 때문에 맞는 소스예요. 아내는 요리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자주 볼 수 없어 볼 때마다 신기한 광경. 제가 한번 신기해요. 항상. 오랜만에 보아서 어떻게 쉽지 않은 모습이어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오로지 아내만을 위한 요리가 완성되어 갑니다. 살면서 이런 날도 오네요.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천상연표 잡채 요리. 약간 얼핏 보면 유산슬.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정식 휴전 잡채입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남편의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그 중에서 남편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네요. 1년에 몇 번 못 얻어 먹어서. 시험 봐야 되나요? 응? 시험 봐야 3번만 하면 2만 낼 수 있을 거야. 병원에 다녀온 뒤 그에겐 새 목표가 생겼습니다. 힘들어요. 이제 체력이 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동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 건강관리에 힘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적, 공간, 영빈관까지 다 보여요. 대통령 집무실. 우리끼리 농담 삼아 청와대를 청하사라고 그랬는데 승가사, 뭐 청하사 절이라고. 열정과 청춘을 바쳤던 그 시절을 자양분 삼아 이제는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옷을 입으며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요리하겠다는 다짐을 새기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후회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다시 태어나도 요리를 하겠냐 그러면 90% 이상은 요리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분들께 해드렸던 음식들을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진정한 셰프가 되는 게 바람입니다. 대통령을 대접했던 마음 그대로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음식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를 응원합니다.